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 진행의 순자입니다. 주말이 지나고 또 어느덧 월요일이 찾아왔는데요. 오늘 월요일은 잘 보내셨을까요? 오늘장에서 핫했던 테마와 종목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세 흐름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전격 해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마지막 부분에서는 저희가 히든 종목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시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오늘 우리 시장 월요병처럼 힘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체크해보면요. 0.7% 가까이 밀리면서 2,452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유가증권 수급을 보면 기관 홀로 팔자세를 보였고 외국인이 장중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해줬습니다. 개인도 매수에 가담을 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등락을 오가다가 거의 보합 수준에서 빨간불 간신히 켜내며 마무리했습니다. 0.01% 오른 772선에 장을 종료했고요. 이 코스닥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 홀로 사자세에 나섰고 기관과 개인이 동반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상 오늘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월요일 저희와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철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전문가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 초저점에서만 관심 종목을 설정해드리고 이제 공략주를 공략하는 전문가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민경철 전문가님과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장 마감 전에 여러분들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또 내일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경철 전문가님이 저희 생방송에서 말씀해드렸던 이 히든 종목들이 굉장히 잘 달려주고 있는데요. 어떤 수익률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1월 말일에 이제 우리가 히든 종목으로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 이제 화성밸브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제 가스관 관련주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폭우가 오면은 상하수도관을 또 재정비해야 된다. 이런 이슈를 가지고 우리 상하수도관 관련주 그리고 앞으로 그런 도시 지하에 이제 고속도로나 철도를 지하화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총선 전 정책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우리 화성밸브 종목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이 종목이 우리 가스관 관련주로 시장에서 딱 부각이 되기 시작한 초입의 자리에서 우리 2주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10% 정도 좀 상승의 흐름이 나타난 것 같아서요. 오늘 이 종목에 대한 복귀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초저점에서만 종목을 이제 권고드린다,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오늘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은 초저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방송 천천히 이 초저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화성밸브 종목은 초저점 기법 중에서 초입에서 공략을 해서 10% 정도의 상승을 노려본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초입의 전제 조건은 첫 번째 가격 조정, 그리고 두 번째 기간 조정과 그리고 세 번째는 거래량을 수반하면서의 돌파 자리를 만드는 구간을 저는 초입의 자리다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초입의 자리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 추가 상승이냐 아니면 조정이냐에 대해서 오늘 2주 정도 시간 오늘까지 약 10% 정도 장중에 추가 상승이 좀 분출이 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올라가는데 고점에 사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고점에 샀을 때의 단점은 자, 인생에도 이제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기 때문에 자, 고점에 잘못 물리게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 30% 50% 크게 물리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바닥에서 저점에서 혹은 초입에서 잡았을 때 이 대시세 분출의 시작점에서 잘 공략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자, 밑으로 손절가 조금 잡는 것 대비 위로는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손익비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 구간에서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매를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리뷰해볼 종목은 히든 종목으로 공략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자, 작년에 우리 한 번, 두 번, 우리 그 재공략해서 수익을 챙기고
1월 달 다시 공략해서 17% 수익을 노려본 우리 위메이드 플레이 종목에 대한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위메이드 그리고 위메이드 3사가 이제 위믹스라는 코인이 우리 4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다, 거래 종료된다라는 이슈 때문에 동 종목이 12,000원 정도까지 과거에 10년 동안 저점을 한번 다지고 이중 바닥을 다지고 그리고 플러스 17% 정도의 상승을 다시 한번 누려보게 되는 기회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안겨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요 종목이 시간으로 또 위메이드 그룹사들이 전방위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종목을 자, 폭등할 때 고점에서 따라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안 드렸거든요. 우리는 폭락하고 하한가 가고 가격이 무너졌을 때 과대납폭에 잡았더니 알아서 수익권으로 이제 익절 구간으로 이제 형성이 되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가격을 깨지 않는 이중 바닥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재매수를 권고드렸고, 그리고 방송에서도 히든 종목으로 위메이드 플레이를 다시 한번 권고드리고 난 이후에 17%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자, 이 수급 들어온 캔들의 눌린 구간을 깨지 않고 오늘 다시 한번 시간외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자 15,000원, 16,000원 구간의 매물대를 뚫어내면서 추가 시세를 분출하게 되는지 자, 이 부분을 관심 있게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위메이드가 이제 만든 이제 코인의 이름이 위믹스라는 코인인데 우리 4대 거래소에서 거래가 종료되었는데 자, 이 위믹스 코인에 대한 원화 상장을 다시 한번 이제 위메이드 그룹사에서 재추진한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시간내에서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우리 위메이드 4%, 위메이드 맥스 약 9% 정도, 그리고 위메이드 플레이도 약 4% 정도의 추가 상승을 좀 분출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게임 관련주들 전방위적으로 조정 중이었는데 자, 게임 관련주들 약세에도 불구하고 위메이드 3사가 강세였다라는 거는 약세장 강한 수급이 오늘 위메이드 3사에 이제 향해졌다. 그리고 시간으로 장 끝나고 나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 상승 좀 예고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위메이드 플레이 바닥에 잡으신 모든 서울경제 시청자분들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15,000원, 16,000원 구간의 매물대를 강한 거래대금으로 뚫어낸다라는 거는 그 자리가 또 새로운 초입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위로 추가 상승의 구간 15,000원, 16,000원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에는 추가적인 강한 시세가 또 있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 위메이드 플레이 그리고 저점이거나 초입인 종목들 나도 공략해서 고점이 아니라 저점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랑톡 입장하셔서 자, 오늘의 초입 종목들, 내일의 초입 종목들 장중 공개 방송 통해서 우리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혼란스럽던 장세 가운데서도 또 저희 알려드렸던 히든 종목들이 합치면 거의 10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더 궁금하신 사항들 노란톡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함께 하시면서 장중에 실시간 대응 전략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이 노란톡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장중에도 방송 이후에도 24시간 언제든지 민경철 전문가와 소통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샵 0082번 민경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장에 핫했던 테마를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신호등을 통한 투자 시그널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오게 된다면 매수고요. 또 초록불은 매도 사인이라는 점, 노란불은 관망 신호라는 점 함께 하시면서 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시장을 뒤흔든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이산가족협회 류재복 회장이 북한 측으로부터 이산가족 문제 토의를 위한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 회장은 북측으로부터 받은 초청장을 지난 7일 통일부에 제출한 데 이어서 지난 10일 방북 승인 신청서를 냈는데요.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낮에 있었던 정부 서울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북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남북 경협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시죠. 네, 제형솔루텍과 일신석재 두 종목이 선정이 됐습니다. 제형솔루텍은 22%대, 일신석재 13%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남북 경협 테마주 오랜만에 들썩여준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제형 솔루텍 선정이 됐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신호등 색깔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신호등 켜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빨간불 켜주셨습니다. 매수 신호를 주신 건데요. 앞으로 좀 달려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제형 솔루텍 종목은 빨간색 긍정적 의견을 제가 좀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이 종목은 초입이다라고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초저점 기법 안에서도 초입인 종목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끝에서 거래량이 터진 종목을 저는 초입이다라고 좀 시청자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형 솔루텍 종목의 일봉상 큰 관점에서의 차트를 보면서 왜 이 종목을 제가 긍정적인 의견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 종목을 큰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자, 개성공단이 지금 중단되고 나서 이제 과거에 3,800원까지 엄청난 시세를 분출했었던 우리 제형 솔루텍이 지금은 과거 3,800원짜리가 500원 정도까지 7분의 1 토막 정도의 가격 조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엄청난 기간 조정을 받던 중에 오늘 강한 거래대금이 수반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관점에서는 3,800원짜리가 500원까지 7분의 1 토막이라는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자, 이 종목이 우리 개성공단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었기 때문에 2018년도 우리 남북경협주로서의 이제 시세가 좀 크게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우리 바닥까지의 낙폭을 확대를 하고 사실은 이 자리가 저는 초입의 첫 번째 자리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초입이다라고 해서 100% 확률로 바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 1월 달 초에 폭락장이 겪어졌고 바로 시세가 나왔다라기보다는 초입의 자리를 만들었으나 시장이 무너짐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고 오늘장 과거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만들었었던 이 종가 라인을 더 강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돌파하는 슈팅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마이너스 약 80% 정도 고가 대비의 낙폭을 가져갔다. 그리고 옆으로 몇 년 동안의 저점을 오랜 기간 동안에 가져가던 중에 우리 이번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자, 다시 이제 수급이 들어온 거래량이 터진 이슈에 대해서는 앵커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상 가족, 우리 상봉에 대한 부분들. 자,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북한에다가 뭐 대규모 뭔가의 이제 물질적인 부분들을 지원한다라고 하면은 북한에 왜 이렇게 뭔가에 퍼주는 거냐 이런 식으로의 반발적인 목소리도 나올 수 있지만 가장 이제 하나부터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대다수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전쟁 이후에 정말 이제 떨어져서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하는 그런 이제 가족분들의 상봉하는 그 눈물겨운 장면들을 다시 보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이산가족 상봉을 기점으로 해서 또다시 남북 교류에 대한 움직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금융시장과 우리 주식시장에 있는 제형 솔루텍의 22% 장대 양봉으로 좀 시세가 분출되었다. 좀 이렇게 좀 표출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과거처럼 개성공단이 재개될지 혹은 국가 원수 간 만나서 판문점에서 또 악수를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진행될지 이런 부분들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개성공단이 이제 입주를 했을 때 동 종목의 주가가 3,800원 정도까지 좀 강한 시세를 분출했던 과거력이 있다. 그리고 이제 남북경협주로서의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리셋된 구간에서의 오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의 막바지를 종지부짓는 거래량과 캔들이 오늘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이 이제 남북경협주로 추가 시세가 분출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오늘이 시작점이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제형 솔루텍 긍정적 의견 빨간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너스권에서 계속해서 좀 오전 중에 거래가 됐었는데요. 제형 솔루텍이 해당 이슈에 오전 11시경부터 갑작스럽게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저점에서 거래량이 실린 만큼 앞으로도 매수뷰 유효하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일신석재에 대해서도 또 솔루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신석재도 동일하게 빨간불이 들어올지 신호등 색깔 통해서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준비해 주시고요. 신호등 켜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빨간불 들어왔네요. 좀 같은 이유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일신석재 종목도 사실 네. 과거에는 우리 우크라이나 재건 네. 이런 쪽으로도 테마가 살짝
되려고 하는 듯 했으나 네.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네옴시티 이런 쪽 테마주들이 한번 일회성으로 갔다가 지금은 좀 다 무너진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서의 시세는 리셋된 구간인데, 자, 우리 2018년도부터 동종목이 이제 DMZ 관련주로 부각이 됐고요. 남북경협주로 부각이 됐었는데, 자, 부각이 되는 이유는 이제 DMZ 쪽에 우리 좀 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요 종목이 자, 대주주가 자,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라는 통일교입니다. 줄여서. 그래서 요 종목의 대주주가 통일교고, 통일교가 예로부터 북한과 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요 종목이 이제 과거에 남북 경협주로 좀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다. 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요 종목을 제가 빨간불을 드린 이유는 초저점 기법 안에서도 초입에 위치한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차트 보면서 이 종목이 왜 초입인지 추가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2018년도 당시에 자, 우리 남북 경협주로 부각이 되면서 동 종목의 주가 저가 1,000원 부근에서 고가 라인 4,000원까지 약 4배 정도의 시세가 분출된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남북 경협주로 4배의 시세가 분출이 됐고, 남북 경협주로서의 시세를 다시 반납한 구간이 코로나19 폭락장, 그리고 그 시세를 다시 반납하고 이중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 현재 큰 관점에서는 오늘자 주가의 최근 형태가 좀 이중 바닥의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을 10만 불짜리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이중 바닥 구간을 100만 불짜리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저점에 위치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승을 전부 다 반납한 4,000원짜리가 1,000원까지 마이너스 75%의 낙폭을 확대한 저점에서 오랫동안 기간 조정을 거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대량의 거리대금을 수반한 요 캔들이 저는 이제 초입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초입인 이유는 자, 요 캔들의 시가를 깨지 않고 눌린 구간에서 이 캔들의 종가상 돌파하는 슈팅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요 구간을 기준점으로 봐서 요 기준의 종가를 오늘 종가상 뚫어냈다. 그러면 앞으로 이 1,300원 라인 그리고 1,280원 라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 한 번 더 우리 추가 시세 분출 가능성이 높은 우리 대시세 초입에 우리 슈팅자리를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신석재. 자, 만약에 이제 고점에 위치해 있다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4,000원짜리가 마이너스 75% 폭락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사거나 자, 오늘장 돌파 자리 초입에 산다면은 앞으로 이 종목이 크게 갔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밑으로 손절 대비 위로는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남북 경협주로 우리 관심주 추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동 종목의 우리 최대 주주 통일교가 이제 동 종목의 최대 주주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DMZ 관련주, 남북 경협주, 일신석재 이렇게 메모해 두시고 매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신석재도 오늘 매수로 봐주셨습니다. 앞서서 제휴솔루션과 동일하게 지금 오전 11시경부터 강하게 들어올린 모습이었는데요. 앞으로도 또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고 봐주신 만큼 긍정적으로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테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지난해 공개된 대화형 채팅 로봇 프로그램 챗GPT가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며 AI 관련주들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챗GPT는 초거대 언어 모델이 적용된 GPT 3.5 버전이며 오픈AI는 올해 안에 이보다 더 발전된 GPT 4 모델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세계 AI 반도체 시장이 2020년 121억 달러, 한화로 약 15조 3천억 원에서 2024년에는 343억 달러, 약 43조 5천억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 챗봇 테마 중에서 대장주 살펴보시죠. 네, 인공지능 챗봇 대장주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선정됐습니다. 오늘 상한가까지 말아올린 모습이네요.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이제 최근 증시에서 챗GPT를 빼놓고는 이야기가 할 수 없는 장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 상승세 이어질 수 있을지 신호등 색깔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신호등 켜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초록불이 들어왔네요. 이제는 네. 좀 팔아야 할 때인가요? 네, 매도 의견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일단은 뭐 챗 GPT, 인공지능 이쪽의 테마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꺼지지 않는 불씨로서 네. 계속 순환 시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강세 테마의 위치에 챗봇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네. 이제 테마가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은 사실은 고평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좀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이 머신러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영어 위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은 똑같은데 이 합숙을 시킨 언어가 영어다 보니까 한국어로 내일 상한가 갈 종목을 알려줘 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유의미한 뭔가의 결과물들을 창출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단순 데이터 작업으로 해서 어떤 문제의 답은 어떤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학습을 시켜놓으면은 그거에 대한 답은 공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자, 미래 시점에 뭐 예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상 교육을 받기 전에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들은 좀 도출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영어로는 좀 매끄럽게 우리 챗봇이 답변하는 반면에 한국어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나라 챗봇 인공지능 이런 이제 테마주들로 부각이 되는 종목들은 아직 실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는데 테마로서 시세가 선제적으로 이제 폭발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관점에서 우리 신점들이 우리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이제 저점에서 공략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미 7,000원 대비 3배 정도 폭발한 고점에서는 자, 내일장 시가 이탈 시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이 만약에 자 19,000원 가격대에 오늘 저항을 뚫어내면서 신고가를 갱신을 했는데요. 자 19,000원 구간의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이제는 19,000원이 강한 디딤돌로서 추가세를 분출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19,000원을 이탈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보유자분들의 익절, 지지선 그리고 손절 관점으로 우리 명일장 시초가 그리고 19,000원 구간의 지지선을 잘 지키면서 자, 안전벨트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종목을 미보유 중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종목이 내 종목이 아니다. 나는 요 종목의 초입에서 공략을 하겠다. 과거로 따지면요.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자,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자, 대량의 거래대금이 터진 요 캔들이 저는 우리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시청자분들이 초입에 매수를 해야 되는 타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월 초에 자, 인공지능 챗봇 이런 쪽으로의 테마가 붙었던 자, 가격 대충 한 8,000원 가격 대비해서 자,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대세 상승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오늘장 그리고 내일장 초입인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서 위로 큰 상승을 노려보자라고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은 이미 저점 대비 수백 %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시가를 깨면 19,000원을 깨면은 밑으로 큰 하락의 폭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초입에 잡은 종목들은 바로 갈 수도 있고 자, 눌렀다 갈 수도 있지만 안정적으로 시청자분들이 밑으로 조금 손실 감소하는 것 대비해서 위로는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저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오늘은 초입이라기보다는 이미 고평가 구간까지 대폭발이 나왔다.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보유자분들의 지지선은 명일 시초가 그리고 19,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챗봇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오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내일 시가에서 19,000원 선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안전한 투자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요. 민경철 전문가님이 시장을 볼 때 반드시 확인을 하는 투자 꿀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초저점 기법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바로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초저점 기법이라고 하면은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반드시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데요. 네. 종목을 하다 보면은 주식이라는 게 사자마자 손실이 되거든요. 네. 수수료, 세금, 그리고 그렇죠. 내가 산 구간이 최저점일 가능성은 매우 낮겠죠. 네. 그리고 종목이 사실은 상승할 확률이 이렇게 톡 까놓고 말해서 평균적으로는 3분의 1이 되겠고 하락할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고 네. 안 움직이고 보합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3분의 1이라고 치면은 네. 자, 1년에 약 240일 정도의 거래일 기준으로 해서 80일 정도는 상승하고 80일 정도는 하락하고 80일 정도는
아무런 움직임 없이 보합권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네. 자, 만약에 내가 이미 폭등한 고점에서 잘못 물렸다면은 이제 종목으로 따지면은 전성기에 물렸다면은 이 회생이 불가합니다. 전성기의 뜻은 최고가죠. 내가 가장 잘 나갈 때, 주가가 가장 잘 나갈 때. 그런데 그때 우리 익절 대응을 못했다. 우리 전성기 때 무언가의 뭐 부를 이루지 못했다거나 뭐 아니면은 전성기 때 무언가 쌓아놓은 게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점점점 내리막길로 가면서 주가는 내가 고점에 전성기 때 잡았던 주가가 이제는 나를 아프게 하는, 나를 매일매일 고문시키고 이게 언제 빠지나 언제 올라가나 이런 부분들을 매일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 그런 종목으로 뒤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점이거나 초입의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자, 이제 시간을 기다렸을 때 큰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고 혹은 이제 초입인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밑으로 주식에는 100%가 없기 때문에 손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절 대비 위로의 폭발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분들은 이상한 데 들어가서 급등주, 작전주, 폭발한 종목들 꼭대기에 들어가서 잘못 물리면은 반토막, 3분의 1 토막이 금방인데 이미 반토막 나고요. 이미 3분의 1 토막 나고 이미 폭락한 종목들 가지고 매매를 진행하셨을 때 앞으로 여러분들의 계좌에 그리고 좋은 결과가 좀 도출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은 초저점 기법에 대한 설명 빠르게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준비한 PPT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초저점이라 하면 저는 초입이거나 저점에서만 시청자분들이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점을 잡는 방법은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을 저는 10만 불짜리 매수타점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구간을 깨지 않고 이중 바닥을 다질 때 100만 불짜리 매수타점, 그리고 3중 바닥을 다질 때 1000만 불짜리 매수타점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알아도 내가 적자 회사가 아니고 망할 회사가 아닌데 이렇게 과거 대시세를 반납한 2중 바닥, 3중 바닥에서만 공략을 하신다 하더라도 앞으로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은 자, 오늘 사서 1년 뒤에 10배가 간다 하더라도 1년을 기다리실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당장 내 계좌의 5%가 손실이라면, 지금 당장 내 계좌의 10%가 손실이라면 아무리 1년 뒤에 10배가 간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그 손실을 못 버티고 이제 매도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점에 샀을 때의 단점은 자, 기간 조정이, 가격 조정이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될 수 있고 옆으로 횡보 구간이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산다라기보다는 좀 시간을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 초임인 종목들은요. 자, 초입인 종목들에 대한 이제 설명을 진행해 드릴 텐데 자, 초입인 종목들은 우리 가격 조정이 끝났고 기간 조정이 끝난 상태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는 요 자리를 저는 초입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분들이 과대납폭의 구간에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까지 나는 오래 기다리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끝난 상태에서의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주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즉 가, 기, 거 요건에 해당되는 자리에서만 단기 시세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자리에서는 바로 갈 수도 있고 눌렀다가 N자형 패턴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은 자, 안 간다 하더라도 고점에서는 잘못 매매가 종결되면은 반토막인 반면에 자, 위로는 5% 손절 대비 위로는 50% 가성비 손익비가 좋은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매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 사거나 혹은 초입의 자리에서 단기 시세를 노려보는 자, 그런 전략들을 좀 취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저점 잡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보조지표에 대한 설명을 좀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방송 보고 제가 실제 예시 사례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조금 이해가 덜 됐다. 그리고 이 저점 잡는 법, 초입에 잡는 법, 초저점 잡는 법 같이 공부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랑톡 들어오셔서 우리 내일 오후에도 진행이 되는 공개 방송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초저점 종목들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내일의 초저점 종목들은 어떤 종목인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초저점 기법에 대한 설명은 첫 번째 이제 보조지표는 RSI 보조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뭐 인공지능이 도입돼가지고 어떤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가지고 우리 높은 확률로 100% 확률로 수익 낼 수 있는 시대는 지금 도래하지 않습니다. 자, 주식에는 뭐
그 천재지변이라는 게 있고요. 예상치 못했던 우리 하락이 있을 수 있고 예상치 못했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터질지 누가 그렇게 예측을 했겠으며 코로나 터지고 그렇게까지 주가가 공포 구간으로 빠질지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예상을 못할 정도로 빠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상승이 도래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2년 넘게 30개월 정도의 낙폭을 확대하고 이제 막 가격 조정 마무리하고 이제 기간 조정 중인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마법의 지표는 없다. 100%인 보조 지표는 없지만 그래도 참고할 만한 보조 지표로 첫 번째 RSI 보조 지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 이 종목은 보조 지표 값이 30 이하다. 그러면 이제 과매도 구간으로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자, 두 번째는 RSI 보조 지표의 값이 70 이상이다. 그럼 과하게 매수가 된 구간이다라는 의미에서 매도 관점으로 시청자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파라볼릭 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요 종목은 추세가 강세인지 약세인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보조 지표예요. 그래서 이제 약세가 지속되다가 이제 처음으로 강세가 될 때 매수를 해서 약세가 될 때 매도하는 약세가 될 때는 매수를 안 하다가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될 때 매수하는 관점으로 이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 보조 지표 두 가지에 대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해서 실제 사례에 대한 적용은 잠시 후에 우리 개별주 초입인 종목들을 우리 설명드리면서 제가 보조 지표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우리 실제로 초저점 기법, 초입이거나 저점이거나 이런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가지고 이제 매매를 진행했던 종목들. 첫 번째는 유니온 커뮤니티 종목이었습니다. 자, 1월 12일 우리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노랑톡에서 이제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실제로 공략을 해서 지금까지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대략 44% 정도의 상승을 누려보게 됩니다. 자, 1년치 은행이자 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한 달 만에 40% 이상의 상승을 누려봤다. 근데 이 상승을 누려볼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그리고 이 구간에서의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는 대량의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래량 가기거 요건에 해당되는 초입의 자리를 만들었고, 자, 바로 다음날 시세가 나왔다가 눌렀다가 바로 나오면서 수익권 매도가 되었지만, 자,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추가 장대 양봉이 이제 터지면서 우리 44% 정도의 한 달 동안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점에 잡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폭락하고 가격 조정을 끝낸 거래량 터진 구간에 관심 있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유니온 커뮤니티 사례를 통해서 좀 증명을 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우리 초입이었던 종목들 이제 핸디소프트 종목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종목은 우리가 1월 16일 월요일에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그리고 기간 조정의 마무리 단계에서 거래량이 터졌고 요 자리를 제가 또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월 16일 우리 신들의 매매 신호 첫 번째 방송에서 요 종목을 이야기를 드렸고 노랑톡에서도 같이 강의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플러스 82%의 이제 대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그리고 거래량이 들어오는 종목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은 대교 종목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 이 종목도 교육 관련주로 해서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그리고 기간 조정을 거치던 중에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 대량 거래 터지고 2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플러스 약 14% 정도의 이제 추가 상승을 분출하면서 우리 초입에서 관심 있게 매매를 진행하셨던 분들은 수익률이라기보다는 상승률 기준 14% 정도의 상승을 누려봤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다음 종목 모코 엔실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이제 폭락하고 기간 조정 거치고 초입의 자리 거래량이 터진 가기거 요건에 해당되는 구간에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초입입니다. 이야기 드리고 나서 이틀 만에 30%좀 폭발하는 케이스였던 종목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 린드먼 아시아 종목 보도록 할 텐데, 자, 벤처 캐피탈 업체고요. 자, 로봇 관련 인공지능 기업에다가 이제 초기 투자를 진행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끝에 대량의 거래가 터진 요 캔들이 초입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나서 이틀 동안 48% 정도 인공지능 관련주로서의 폭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도 분명히 급등하는 종목들, 상한가 간 종목들, 폭등한 고점에서 이 전고가를 뚫어내면 더 간다
10,000원 간다, 20,000원 간다, 10만 원 간다. 이런 종목들 분명히 추격하신 분들이 전국에는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못 매매하다가 한 번 부러지면은 다리 부러지고 외제차 날아가고 뭐 집 한 채 날리고 이런 마음 아픈 사례들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천천히 가더라도 바닥에 잡거나 즉 저점에 잡거나 초입에 잡는 자, 그런 전략들 잘 취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승률을 높일 수 있는 초저점 기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성공 투자 팁 알려주시면서 또 이런 사례들도 같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 통해서 나눠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이번에는 오늘 강세를 보인 종목 가운데에서 민경철 전문가님이 뽑아주신 오늘 개별 강세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7%대 상승 마무리한 프리엠스와 한국석유가 선정이 됐습니다. 자세한 종목 분석 함께 알아보시죠. 네, 오늘장 강세 개별주로 프리엠스 그리고 한국석유 두 종목을 가져와 주셨는데요. 이 두 종목의 선정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이유로 이 두 종목을 가져와 주신 걸까요? 네, 먼저 이제 초입에 위치한 종목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관심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자, 먼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보조지표 두 건에 대해서 제 차트에 실제로 표기를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려보는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프리엠스 종목의 차트를 보면요, 이 종목이 저점의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종목이 34,000원 고가 대비해서 최근에 5,000원까지 7분의 1 토막의 가격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이중 바닥을 거치다가 오늘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끝에 우리 거래량이 터졌다. 그래서 가기거 요건에 해당되는 우리 초입의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좀 평가를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초입의 자리를 만들기 전에 이 종목의 저점을 어떻게 잡았을까에 대한 부분들 우리 보조지표 RSI 보조지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차트 화면에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요, 이제 지표 추가를 누르시고 이제 보조지표에 RSI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자, 과하게 매도가 된 구간에서는 RSI 보조지표가 30 밑으로 빠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과하게 이제 매수가 된 구간에서는 RSI 보조지표가 이렇게 파랗게 70 위로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폭등한 고점에서 RSI 보조지표가 이제 다이버전스가 발생된다. 꺾이는 신호가 발생된다라는 거는 이 고점에서 큰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제 과거의 상승을 반납한 바닥의 구간에서는 자, 요 과매도 구간에서는 자, 이 다이버전스가 발생될 때 하락의 저점을 찍고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될 때 30을 돌파하는 이 30의 구간을 돌파하는 요 구간들에서는 저점 매수 관점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RSI 보조지표 저점을 100% 완벽하게 잡아주진 않지만 우리 저점에서의 정확도가 높은 보조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보유한 종목이 내가 신규 공략할 종목이 과매수 구간인가 과매도 구간인가 즉 많이 올라간 구간인가 많이 빠진 구간인가를 가시적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보조지표로 RSI 보조지표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 더해서 우리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강세 약세 적용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파라볼릭 지표를 설정해 보도록 할 텐데, 자, 파라볼릭 지표가 파라볼릭이라고 영어로 나와 있지가 않고요. PARA 그리고 SA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조 지표를 클릭을 하면은 자, 이렇게 강세인 구간은 빨간색으로 그리고 약세인 구간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이제 차트 환경 설정 들어가서 지표 이름을 띄우고 이 보조지표, 우리 파라볼릭 지표에 대해서 우리 색깔을 좀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세 패턴을 요 구간을 노란색으로 제가 표기를 해 놓도록 하고요. 약세 패턴을 회색 구간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약세 구간에서 자, 강세 구간으로 전환될 때가 매수 타점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략해야 될 RSI 보조지표가 저점을 치닫고 그리고 이제 파라볼릭 지표가 강세로 전환되는 요 캔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지표의 기준의 관점에서는 자, 저점 매수의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점인 우리 6,200원대에 만약에 공략을 하셨다라고 가정한다면은 단기 고가 7,900원 정도까지 한 20%, 25% 정도의 상승을 한 2달 정도 만에 노려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2달 정도 시간을 노려보는 데 있어서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점을 다지고 한 달, 2달, 3달, 4달, 5달이 되어야 오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잡는 것도
이제 저점에 잡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저점에 잡는 것도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다. 하지만 저점에 잡았을 때는 우리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시간을 사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마무리된 어느 구간 초입의 자리에서 단기 시세를 누려보는 것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오랜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는 자, 과거 매물대를 돌파하는 슈팅 자리를 오늘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엠스 제가 이야기 드리는 초저점 기법 중에서도 저점은 아니지만 저점에서 다져놨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슈팅 자리를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이재명 관련주로서의 시세를 분출했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세주로 꼽아주신 프리엠스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알려주셨던 이 강의 내용에 기반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프리엠스에 대해서 짚어주셨으니까 이제 한국석유를 가져주신 이유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저점 기법에 기반한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한국석유도 오늘 초입에 위치해 있는 그런 네.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자, 시청자분들이 한번 차트 보면서 이 종목의 저점을 RSI 보조지표와 파라볼릭 지표 관점에서 어떻게 잡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 종목이 과거에 이제 3만 원 정도까지 시세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자, 국제유가가 거의 이제 마이너스 구간으로 치닫고 그리고 잠깐 차트 이름을 좀 지어놓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구간이죠. 3,000원까지 국제유가가 마이너스 선물 기준으로 빠지면서 3,000원까지 빠졌다가 국제유가가 다시 엄청나게 또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면서 10배가 올라갔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유가가 상승할 때 국제유가 상승 테마주로 해서 과거에 햄버거 말고 템베거라는 10배의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 되겠고요. 자, 그 상승을 반납한 저점과 그리고 여기 과대납폭의 구간, 이중바닥의 구간에서 다시 한번 거리대금 터지면서 초입의 자리를 만드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25,000원까지 큰 상승이 만들었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저점은 자,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RSI 보조지표가 과매도 구간에서 강세 구간으로 전환되는 요 캔들의 매수를 해서 13,000원 종가 대비 15,800원까지 20-30% 정도의 수익을 노려본다. 이것도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저점 매수의 관점에서 우리 과대납폭까지 약세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는다. 이 약세 구간이 끝나는 초입에서 매매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1,800원에 공략을 했고 그리고 1,800원에 공략한 우리 한국석유 종목이 과거에 자, 대략 10,000원에서 26,000원 정도까지 거의 150%의 시세를 좀 누려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저점을 이제 잘 공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저는 이 자리도 초입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 상승을 반납한 저점에서 기간 조정 중에 대량 거래가 터지는 요 캔들에서 저점에 못 잡으신 분들도 따라타야 된다. 단기 시세를 노려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최근 차트를 보면서 최근 동종목의 저점에 대한 부분들 빠르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6,000원 고가 대비해서 대량의 이제 거래대금 차익실은 떨어지고 10,000원대까지 거의 이제 3분의 1 토막 마이너스 60%의 낙폭을 가져간 게 작년 6월 달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종목의 저점 매수 기회를 한번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10만 불짜리 타점, 100만 불짜리 이중바닥, 이제 3중바닥, 1,000만 불짜리 저가 매수 기회를 주고 나서 그리고 오늘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요 캔들 관점에서는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자, 우리 이중바닥에서 그리고 3중바닥에서 자, 요런 구간에서 저점 매수의 기회를 이제 잡을 수 있었겠다. 근데 요 종목이 한국석유가 저점은 아닌데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과거 60%가 폭락했다. 그리고 요렇게 박스권 구간을 오랜 기간 동안 가져가다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거래량을 수반했고 오늘 파라볼릭 지표상 우리 종가상 강세 전환되는 그동안에는 거래량 없이 약세 구간을 치달으면서 매수하면 안 되는 구간이었지만 오늘은 거래량을 수반하고 직전의 매물대를 뚫어내는 슈팅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석유 종목 초입이다.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이제 봐야 될 관심주로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5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눌린 구간 활용해서 단기 시세 노려보시는데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혼자서 초입이 종목들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기가 쉽지 않다.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랑톡 입장하셔서 내일 이번 주 진행되는 공개 방송도 같이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란 토큰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자 강세 개별주 프리엠스와 한국 석유 관심 종목에 넣고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강세주보다 더 큰 매력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히든 종목은요. 네. 이제 인적 분할을 진행한다 해가지고 주가가 좀 고가 대비 많이 빠졌는데 예. 자,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이 인적 분할을 철회하겠다, 잠정 보류하겠다. 네. 이 철회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주가는 오늘 장대음봉을 기록한 우리 렌탈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명은 기업일까요? 네. 이제 AJ 이제 네트워크스라는 이제 종목이 되겠는데요. 네. 차트 보면서 이 종목을 제가 히든 종목으로 준비한 이유에 대해서 좀 빠르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의 이제 최근의 차트를 바라보면요. 자, 최근에 이제 8,460원까지 이제 고가를 이제 분출을 했고, 그리고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 라인이 자, 5,500원 정도에 이제 형성이 되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5,500원 구간을 오늘 종가상 이탈하는 흐름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직전에 우리 저점을 다지고 기간 조정을 거쳤던 저점을 과하게 이탈하는 자, 과대납폭의 구간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초저점 기법 안에서도 초입이다라기보다는 이제 과대납폭으로 접어드는 저점 구간, 과대납폭에 위치해 있는 낙폭주 형태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관심주를 설정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자, 대주주가 지분을 66% 이제 잠그고 있는 시가총액 3천억 미만 우리 거래소 코스피 기업이 되겠고요. 자, 시가총액은 2,500억에서 3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자, 작년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3분기 동안의 매출액 9,200억 그리고 영업이익 600억 정도로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팔레트라든가 물류라든가 중장기 장비라든가 함부로 구매하기 힘든 그런 장비들을 우리 AJ 네트워크스가 렌탈해 줌으로써 B2B 매출이 많이 발생이 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안정적인 그런 렌탈 사업에 대한 매출 영역들이 재무제표로 확인이 되는데 동사가 상장 폐지가 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적 분할에 대한 공시를 냈다가 그 공시를 철회하겠다라는 정정 공시를 냈는데 이 공시를 보고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주요 회사 분할에 대한 결정 사항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굵은 갈색깔로 이제 표기가 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정정 후에는 자, 이제 구주주 제출 기간, 인적 분할에 대한 우리 거래 정지 기간, 신주 배정 기준일,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일정 미약정으로 다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인적 분할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지금은 잠정 보류 상태다. 그리고 이 지금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할 사항들을 살펴보면요. 당사는 분할을 철회하는 방안을 포함한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검토를 하고 있는 이유는 회사가 적자라서 회사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 불가피하게 인적 분할을 철회하겠다, 잠정 보류하겠다라는 옵션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 종목이 인적 분할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전저가를 이탈을 했는데 자,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게 회사가 적자 회사인가? 아니죠. 실적은 올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입니다. 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올해 3월 달에 발표가 될 건데 주가는 반대로 거의 전저가를 깨고 예상보다 더 큰 하락이 지금 발생이 된 우리 과대납폭의 구간이기 때문에 자, 우리 2021년도 1월 달의 저가 라인, 자, 4,800원 라인대의 지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시청자분들이 저점 잡고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제 낙폭주, 초저점 기법 안에서도 저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을 싸게 잡아서 비싸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포착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혼자서 낙폭주 매매하기가 조금 무섭다. 혼자서는 낙폭주 잡아가지고 어디서 사가지고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노랑톡에서도 함께 입장하셔가지고 이제 추저점 종목들 잘 추적하고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AJ 네트워크스였습니다. 해당 이슈에 대해서 꼼꼼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신다면 내일 무료 공개 방송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
2시 30분에 민경철 전문가가 계속해서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과 시장에 대한 상황들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함께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 참여 방법은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전문가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